한번 이어가 볼게요. 혹시 A4지 같은 거 가져오셨죠, 그죠? 자기 본인 자리에서 이제 실습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그럼 리마인드 할게요. 아까 우리가 요런 류의 사업계획서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런 류의 사업계획서 양식에다가 글을 채울 거다. 근데 선택받으려면 내 머릿속에 있는 좋은 내용을 읽는 사람이 빠르게, 쉽게, 잘 이해하도록 써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게 보고서 작성의 목적입니다. 양식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내용들이야 채우면 되지만 이제 요런 데 내용을 어떻게 예쁘게 잘 쓸 거냐의 문제입니다. 사업 목적, 기관 소개. 이런 건 이제 목차는 우리가 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목차가 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목적이란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 거냐, 이게 목차구나 라는 걸 일단 아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관 소개, 이런 데 글을 어떻게 여기다가 예쁘게 쓸 거냐. 그죠? 사업 소개도 그냥 여기다 그냥 사업 소개를 그냥 주르륵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좀 그룹핑해서 예쁘게 개주식으로 쓸 거냐. 그 실습 위주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떤 실습을 먼저 하냐면 아주 쉬운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는 요렇게 쓰면 안 되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좋은 생각을 요런 식으로 쓰는 게 보고서형 글쓰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글 쓸 사람이 글 쓸 때 요런 과정으로 글을 씁니다. 보고서를 쓸 때. 자, 여기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경기도 공무원입니다. 경기도 공무원인데 경기도지사가 와서 이랬습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특히 농사 짓고 나면 생기는 폐기물인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영농 폐기물 수거율이 제일 떨어진다고 신문에 보고됐던데 우리 내년에 영농 폐기물 수거율을 어떻게 높일 건지 영농 폐기물 수거 향상 방안 보고서 한번 써와봐.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글을 어떻게 썼을지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은 아마 이런 식으로 목차를 땄을 거예요. 현황, 원인, 개선 방안, 기대 효과. 그래서 현황, 네, 지금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꼴찌인데 딴 데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 내 각 시도군별로는 폐기율이 이 정도입니다. 먼저 보여주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원인. 그런데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유독 낮은 원인은 이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인을 해소할 해법으로 이걸 만들어냈고요. 이거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요 흐름으로 그렇게 지시받았을 때는 보고서를 쓰면 좋겠죠. 그러면 이 사람도 이런 지시받았을 때 이렇게 목차를 짰을 겁니다. 그리고 각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내용을 먼저 도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차를 딸 필요는 없습니다. 목차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목차에 대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수거율이 어느 정도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거 갖고 내가 현상 쓰겠다라고 이 사람 마음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 3년간 수거율, 도내 지자체 중 순위 이런 걸 내가 쓰겠다라고 내용 도출한 겁니다. 그다음 원인도 내용 도출하고 개선 방안도 내용 도출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 머릿속에 내용이 있거나 우리가 또 도출해 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내용을 도출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고서형으로 문장을 쓰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런 식이라는 거죠. 요렇게 내용을 요거 이제 그룹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각 목차별로 내용을 쫙 뽑았잖아요. 이 뽑은 내용을 그냥 쭈르륵 이렇게 써놓는 게 아니라 이 뽑은 내용들을 잘 보니까 이렇게 묶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두 개는 얘로 묶이고 얘는 얘로 묶이고 뭐 이거는 얘로 묶이고 그래서 보고서를 쓸 때는 각 목차별로 내용을 일단은 마구잡이로 많이 도출하는 거예요. 도출해놓고 보니까 이게 관련 있는 것끼리 묶입니다. 그러니까 묶이면 상위의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보고서 쓸 때 어떻게 쓰면 되나요? 네모로 현황 따고 네모 동그라미 붙임표 네모 동그라미 붙임표로 글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쓰고 나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1로 이제 현황을 땄으니까 1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게 한 페이지 보고서입니다. 이것도. 그럼 이 사람 이거 어떻게 썼나? 영농 폐기물 수거 개선 방안이라는 한 페이지 보고서 이거를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이 했던 일련의 과정들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지시받았을 때 목차 딴다. 목차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내용을 먼저 최대한 많이 끄집어냈습니다. 내용을 관련 있는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그룹핑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1로 따고
얘는 네모로 따고 얘는 동그라미로 따서 글을 쓰면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쓰는 방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차 딸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한 짐이 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쓴다. 그럼 사업계획서 목차 부분에 내가 쓸 내용을 최대한 많이 일단은 뭐 서술식이 됐든 뭐가 됐든 마구잡이로 많이 도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많이 도출해 놓은 다음에 얘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얘를 어떻게 좀 묶으면 내가 사업 계획을 하더라도 뭔가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책을 읽는 독서 분야가 있거나 운동 분야가 있거나 이렇게 묶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묶이는 그룹끼리 자꾸 묶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고 요렇게 글을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필요한 연습은 어떤 나열된 정보를 보고 자꾸 이렇게 묶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논리적인 거거든요. 묶었다. 그럼 얘를 문장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작업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실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요게 나쁜 글쓰기, 요게 좋은 글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글 쓸 때 요렇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요것 보세요. 이건 이제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 제가 보고서를 이제 피드백 해주는 강의하러 갔을 때 실제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고쳐드렸거든요. 그분들이 썼던 보고서를 보니까 운영 내용이라는 부분에 원래 우리는 여성가족 일자리 재단 여성들을 위한 취업 활동으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쭈르륵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보고서를. 그럼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쫙 읽어보니까 제일 첫 번째 거는 이 전체를 좀 아우르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랑 같이 놓지 말고 이렇게 네모 박스로 해서 헤드라인으로 좀 잡아줍시다. 그 다음에 이 6개는 제가 잘 읽어보니까 하나는 홍보라는 큰 내용으로 묶일 수가 있고 3개는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2개 정도는 취업과 관련된 활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를 쓸 때는 일단 목차에 대한 내용을 먼저 도출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도출해 놓은 그대로 그냥 쭈르륵 쓰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내게 잘 읽히려면 내용을 그룹핑한 다음에 상위의 이름을 따는 연습을 해서 그렇게 따놓고 그걸 그냥 내똥찍땡으로 옮기면 글쓰기가 된다. 우리는 오늘 요 정도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꾸 실습, 이제 쉬운 실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정보 그룹핑하기 실습입니다. 자, 우리 A4지에다가 이거 한번 그룹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마트 직원입니다. 자, 그런데 회장이 와서 우리 이마트에서 지난달에 제일 많이 팔린 품목 15가지 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보고해야 될까요? 일단 조사는 했습니다. 했더니 이 15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마트면 신세계 정용진 회장인데 회장님한테 가서 네 회장님 조사해봤더니요 15개가요 소고기, 돼지고기, 사과, 상추, 갈치, 고등어, 닭 사장님한테 이렇게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얘를 자 일단 틀려도 좋으니까 이거는 뭐 좀 쉬우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얀색 종이에다가 조사를 했더니 15가지 품목이 나왔습니다. 이제 얘를 지난달 우리 이마트에서 제일 많이 팔린 품목 15가지를 사장님한테 문서로 보고한다. 어떻게 그룹핑해서 상위의 이름 딸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작업 2가지입니다. 일단 묶기. 그룹핑부터 한번 해보세요. 묶은 다음에 비슷한 성격의 것은 상위의 이름으로 한번 따보세요. 더 우수한 학생이 되시려면 그 위로 더 묶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죠? 육류, 과일, 왜요? 왜 하필 내 거를 읽냐, 지금, 그죠? 자, 육류, 과일, 생선류, 야채류, 생필품이죠. 그럼 이 위를 또 한 번 더 묶어보세요. 이것들. 육류, 과일. 이 4개 묶으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최상위 묶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방금 제가 읽어드리신 그분처럼 많이 하셨을 때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선생님은 최상위로 식품, 주방용품으로 묶으시고 식품 밑에다가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로 하시고 그 밑에다가 또 이렇게 하셨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글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우리가 사업계획서 그 목차에 대해서 일단 내용은 선생님들 머릿속에 있을 거란 얘기죠. 그죠?
내용을 꺼내 놓은 다음에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럼 묶입니다. 자꾸 묶는 작업 필요하죠. 자, 우리 선생님은 육류, 과일, 야채, 생선 글씨를 되게 예쁘게 쓰시네요. 자, 이렇게 많이 하셨죠, 그죠? 자, 모범 답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한 거니까요. 모범 답안입니다. 아마 이렇게 제일 많이 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육류, 해산물, 과일, 채소 해서 밑에 쭈르륵 있고 얘들은 다시 묶어서 식재료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주방용품은 묶어서 공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회장이 보고했다, 보고해라. 그러면 어떻게 글 쓰면 돼요? 식재료하고 공산품은 네모로 따고 육류, 해산물, 과일, 채소, 쟤들은 동그라미로 따고 저 밑에 거는 붙임표로 따서 글을 써서 보고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평소에 글 쓸 때 소재를 도출하면 이런 식으로 도출되기가 십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고하면 아까 이렇게 보고 해놨잖아요. 이분도 보세요. 이제 경기도 여성 일자리 재단 거기에서 본인들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취업 활동을 했다 이거예요. 했는데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운영 내용 부분에다가 자기들이 한 일을 그냥 7가지를 쭈르륵 쓰고 말았다. 그러면 내가 읽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읽을 때 와닿을까요? 이거를 읽을 때 빨리 이게 정보가 내 머릿속에 올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는 순간 7개를 다 읽어야 정보가 오지만 얘는 딱 보는 순간 일단 원래 홍보 쪽하고 협력체제 구축 쪽하고 취업 쪽 관련해서 활동 많이 했다는 거구만. 이거부터 일단 탁 오고 그리고 나서 홍보 쪽에서는 이런 거 했구만. 협력체제 구축은 이런 거 했구만. 이렇게 내용이 되면 읽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글을 왜 쓴다? 내가 읽으라고 쓰는 게 아니라 독자가 읽으라고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독자가 읽기 쉽게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정보 그룹핑입니다. 자, 그럼 정보 그룹핑 좀 어려운 실습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정보 그룹핑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 요소에 대해서 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래버리면 거기다 대고 네, 링컨 대통령은 의견경청 설레타파 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얘를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상위의 이름을 자꾸 붙여주고 보고서 쓸 때는 네모로 따고 동그라미로 따서 글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네, 링컨 대통령은 소통, 결단력, 실행력 측면에서 리더십 특징을 보입니다. 소통의 세부 활동으로서는 이런 활동을 하십니다. 결단력 측면에서는 이런 행동 양식을 보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좋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 실습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이래 보고하면 안 된다. 만약에 누가 내년도 식품사업 트렌드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해보세요. 이러면 일단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했더니 9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9가지를 쭈르륵 쓰고 보고하면 안 된다. 내가 실무자로서 이 9가지를 잘 읽어봤더니 그러니까 요 이름 따는 요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실력이기도 하고 좀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요거 한번 볼게요. 내년도 식품사업 트렌드는 편의점 간편식, 유기농 친환경, 인증식품 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보니까 간편, 건강, 글로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편의점 얘는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1번이 편의점이니까 간편으로 보내야 되겠죠. 유기농이니까 건강으로 보내고 인증이니까 얘도 인증했으니까 건강이겠죠. 수입식품이니까 글로벌.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 도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3가지 이름을 딸 수는 없어요. 그죠? 어떻게 따겠어, 처음부터. 처음부터 정보 조사를 할 때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 나왔을 때 그룹핑을 이렇게 하는 작업이, 그러니까 요 이름 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고 좀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이번 실습은 제가 먼저 이름을 따놓고 여기다가 보내라 그러니까 보내기 쉽지. 이게 이것마저 안 써놨으면 더 어려웠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해봐야 되겠죠. 자, 하겠습니다. 자, 누가 시켰어요? 자, 다보스 포럼이 예측한 내년도 글로벌 아젠다가 뭔지 조사 좀 해보세요. 했더니, 네, 내년도 전 세계적인 이슈는 이런 10가지로 조사가 됐어요. 조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했더니, 깊어지는 소득 불균형, 고용 없는 성장 지속, 리더십 부족, 지정학적 갈등 고조, 이렇게 10가지가 됐어요. 그럼 이렇게 줄을 보고하면 보고받는 사람이 잘 못 알아들 거 아니야. 이거를 탁 알아듣게 하려면 얘를 그룹핑을 해야 돼요. 잘 보니까 둘, 넷, 넷으로 묶이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름 뭐 따면 좋을까요? 이게 이 세로 축은 이름의 레벨이 같아야 돼요. 아까 우리 생선 생각해 보세요. 육류, 생선류, 채소류 얘들은 이름의 레벨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다는 건 이거예요. 육류, 채소류, 돼지고기. 이건 레벨이 다른 거죠, 그죠? 돼지고기는 육류 밑으로 다음 단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세로축은 그 단어의 레벨이 같아야 돼요. 자, 이게 레벨 같게 3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뭐 쓰면 좋을까요? 소득, 성장이니까 어떤 키워드 들어가면 좋을까요? 소득, 성장이고 여기는 리더십, 정부, 국가 뭐 이러니까 이 두 개를 고려하면 뭐면 딱 좋을까요? 경제, 정치, 환경. 선생님 혹시 정답 보셨나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 선생님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보고할 때 우리 선생님들 보고서 쓰실 때 분명히 사업계획서에 목차는 있다. 그 목차에 대해서 내용을 일단 자유롭게 도출하세요. 이제 뭐 보고서 질이나 내용이나 이거 상관없이 일단은 최대한 많이 꺼내놓고 나중에 버리면 되거든요. 최대한 많이 꺼낸다. 꺼내놓고 관련 있는 것끼리 묶는다. 그리고 상위에 이름을 붙인다. 그리고 얘는 네모로 따고 얘는 동그라미를 따서 글을 써서 보고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정보 그룹핑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거예요. 누가 만약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호텔 직원인데 호텔 사장님이 우리 요즘 호텔 매출 너무 떨어졌으니까 내년도에 호텔 매출 올릴 방안 좀 보고해 보세요. 하면 내용을 그룹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룹핑을 할 때 고민이 이런 거예요. 일단 뭐 숙박, 연회 이러면 이 단에서는 이거 말고 더 없나?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다인가? 이런 고민.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게 없는가? 이런 고민. 그 다음에 단어의 레벨이 같은가?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호텔이 숙박과 연회로만 돈을 벌까요? 그죠? 뭐 더 있다면 이 보고서는 잘못된 보고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는 뭐가 더 있나를 고민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단어의 레벨이 같아야 되는데 기존 고객 매출 향상, 신규 고객 매출 향상, 숙박 요금 다양화해서 내년에는 숙박에서 우리가 돈 좀 벌어볼게요. 여기 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단어의 레벨이 좀 다르죠. 왜? 숙박요금 다양화는 기존 매출한테 고객한테도 적용할 수도 있고 신규 고객한테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가 여기 오면 안 되고 얘들 밑으로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고서 글을 쓸 때는 네모 동그라미 붙임표를 이렇게 딴다 그러면 네모끼리 단어의 레벨이 같은 거야 되고 동그라미끼리 같아야 되고 붙임표끼리 같아야 되는 거지. 얘가 얘 밑으로 갔어야 됐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회를 통해서 돈을 한번 벌어볼 텐데요. 연회는 예식 매출 향상, 기업 파티 향상, 개인 파티 향상으로 돈 한번 벌어볼게요. 이런 것도 잘못된 보고서다. 왜? 예식이란 개인 파티 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중복이다. 이건 중복, 이거는 단어의 레벨의 문제, 여기서는 누락의 문제. 숙박, 연회 말고도 뭐 임대 서비스나 카페 운영 이런 걸로 돈 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뺐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고서 쓸 때 목차에다가 글을 쓰실 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도출하시되 뭐 육하 원칙을 적용하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빠진 게 없나를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묶어야 된다. 묶을 때는 중복되지 않았나? 단어의 레벨이 같은가? 자, 이제 쉬운 실습 했으니까 어려운 실습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걸로 실습할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사례냐 하면 우리가 지금 ABC 은행이라는 행복 지점 직원입니다. 근데 우리 지점장님이 우리한테 이런 지시를 내리셨어요. 요즘 들리는 소문에 우리 지점에 좀 서비스가 별로 안 좋다라는 게 좀 이렇게 사람들 말로 들려서 우리가 우리 행복 지점 서비스 개선 좀 해보려고 그 손수리함 같은 거 있잖아요. 고객 소리함 같은 거 그거를 우리 지점 내에다가 한 달 전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고객들이 그 안에다가 메모지를 좀 많이 넣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A라는 직원한테 지시를 한 거죠. 자, A 직원이 그 우리가 비치해놓은 고객의 소리함 그거 좀 열어가지고 우리한테 대해서 고객들이 지금 어떠한 만족이나 불만족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한번 써보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고객 만족도 조사 보고서니까 자 일단은 그거를 깠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열어봤더니 그 결과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개선해서 실행계획 이렇게 할게요. 이쯤 흐름으로 가면 될 텐데 보고서 목차 1번에서 현상 분석해야 될 거잖아요.
현상 분석 뭐예요? 고객이 소리함에 있는 메시지 15개를 까봤더니 지금 15개가 이런 게 써져 있어요. 고객들이. 1번. 아유, 행복지점은 안내가 활기가 있어서 기분을 좋게 하네요. 그리고 2번. 어떤 사람이 아유, 구비된 잡지가 근데 좀 너무 오래된 거네요. 좀 최신호로 좀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누가 써놓을 수 있잖아요. 3번. 창구 직원의 상품 안내 설명이 좀 명확하고 좋네요. 창구 직원들이 똑똑하네요. 칭찬도 있네요. 그럼 4번. 아, 근데 창구 수가 너무 적어서 너무 오래 기다리네요. 그리고 5번. 아, 소파가 좀 더럽네요. 또 누가 이런 걸 또 써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까봤더니 이렇게 15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점장님한테 고객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1. 현상 하고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럼 현상은 이 15개 깐 거에 대해서 이 15개를 잘 추려서 보고를 해야 될 텐데 그거다 대고 지점장님한테 네, 지점장님이 15개 깠더니요. 1번. 이 15개를 쭈르륵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제일 깔끔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만족, 불만족. 네, 지점장님. 보니까 만족이 5가지고요. 불만족이 10가지던데요. 이렇게만 보고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이 안에 뭔가 더 있겠죠, 지금? 더 보이시지 않나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실습입니다. 자, 칸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칸수는 제가 그냥 그려놓은 거니까 만족, 불만족인데 이 속에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보니까 뭐 사람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죠? 그죠?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번,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 논리적 사고력 연습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시간 5분 드릴게요. 자,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인적, 물적 이렇게 이제 먼저 하셨네요. 자, 뭐 사실 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뭐 시간 너무 짧게 드리고 급 막 닥달하면서 해보세요 막 이러니까 각대는 생각 안 나는데 더 그죠? 그런데 이제 자꾸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말씀으로 보고할 때도 이렇게 보고하시면 좋아요. 그죠? 아까 우리 뭐 육류, 뭐 생선류 이것처럼 그죠? 항상 보고할 때도 묶어서 큰 거부터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거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자꾸 들으시면 좋아요. 일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먼저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그죠? 이게 뭔가 형체가 있는 거, 형체가 없는 거. 그죠? 그다음에 하드웨어 형체가 있는 거는 또 이렇게 시설, 설비, 비품. 그러니까 시설, 설비는 좀 큰 거. 그다음 비품은 이게 책자같이 좀 짜잘한 거. 이렇게 좀 나눠봤고요. 그다음 소프트웨어는 사람. 그죠? 사람의 친절 서비스 요거랑 어떤 상품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서비스 측면 이렇게 나눴고 그럼 요 안에다가 다시 이렇게 시설 이렇게 보고할 수 있겠죠. 내 지점장이 그 15개를 다 열어봤더니요. 크게 좀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불만이 조사되었는데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시설 측면에서는 요 2가지가 만족이고 요 2가지가 불만족이었습니다. 비품 측면에서는 만족은 없었고요. 불만족만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사람과 상품인데요. 사람한테는 2가지가 만족스럽고 문제가 4가지나 있네요. 그 다음에 상품 서비스는 만족이 1가지고 불만족이 2가지로 조사가 되어서 딱 보기만 해도 전반적으로 불만족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불만족이 제일 좀 높네요. 이것만 보기만 해도 그죠? 그래서 보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내 목차에 대해서 내용을 최대한 많이 뽑은 다음에 아주 상세하게 그룹핑할 수 있으면 더 잘게 쪼갤수록 문제점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사업 계획을 우리는 지금 좋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니 좋은데 왜 나한테 돈을 안 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볼 때는 그게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잘 전달하게 하려면 쪼갠 다음에 상위 이름을 붙이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룹핑은 이렇게 정보 도출, 그룹핑하기, 상위에 이름 붙이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어떤 실습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연습을 한번 하시면 좋아요. 시간이 되게, 이제 요 실습은 우리는 이제 한번 생략할 거지만 이런 연습을 한번 하면 좋아요. 저는 이제 보통 요런 실습도 많이 하거든요. 요런 신문 기사가 있으면 요런 신문 기사 같은 거를 내가 이게 서술식 글쓰기잖아요.
얘를 보고서형 문장으로 옮긴다면 어떻게 옮길 것인가를 갖고 실습을 자꾸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서술형 문장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상위에 이름이 있고 하위 내용으로 자꾸 그룹핑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제가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무역 협정이란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함으로써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얘를 이 중에 내용이 한 5, 6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른 내용을 이렇게 5, 6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죠. 구분을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이름 붙이는 작업. 요런 연습을 평소에 자꾸 좀 해보시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말하듯이 하는 거. 얘는 보고서형 문장. 그래서 이번 FTA 건에 대해서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 정의, 2. 특징, 3. 장점, 4. 단점, 5. 체결 현황. 이렇게 글을 써야지 이렇게 글 써놓으면 상사가 읽다가 지쳐서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고서형 문장이니까 우리도 간단한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습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안 하고 가는 것보다 저하고 있을 때 해야 또 할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제가 따줬어요. 이렇게. 현황, 경과 및 문제점, 조치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땄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읽어보시면 요 안에 요건 뭐냐 하면 산업화의 영향으로 매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양은 증가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자원 절약, 폐기물 뭐 개선 활동 이런 거에 관련된 글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서술형을 개조식으로 바꿔서 보고서형 문장으로 바꾸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현황이 있고요. 경과 및 문제점이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전형적인 보고서 목차 구조로 딱 돼 있어요. 요 안에. 자, 얘를 한번 자, 내용 구분하기 실습입니다. 자, 잘하고 계시네요. 현황은 그죠? 첫 번째 문장이 현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경과 및 문제점은 그대로 써주셨고 자, 요거를 모범 답안을 보고 빠르게 진짜 현업에서 실수했던 거를 제가 피드백해 줬던 사례로 우리도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얘로 옮기는 게 보고서형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옮기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첫째, 이 글들을 잘 보면 6개의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메시지 구분을 먼저 해요. 6개입니다. 이 6개 중에 1번은 현황이에요. 그죠? 2, 3번은 중에 2번은 경과고 3번은 문제점이고요. 이제 4번은 4, 5, 6번이 조치 계획인데 이 4번이 5, 6번을 좀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작은 내용으로 좀 써주고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제목을 괄호치고 붙여주면 더 좋고요. 그죠? 요게 이제 정답 파일은 우리 교재에 없잖아요. 그죠? 혹시 강의 끝나시고 제 메일 주세요. 이 PPT 파일을 통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칼럼 제가 요약했던 그것도 다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요걸로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어디 가서 강의를 많이 하면 뭐 대학교에 가서도 강의 많이 합니다. 그러면 대학교 교직원들 대상으로 제가 어느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더니 한 6개월 있다가 그 한 교직원한테서 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롭게 발령을 받았는데 학교 내에서 그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해주는 역량 강화 센터라는 곳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일하게 됐는데 거기서는 뭔 일을 하냐 하면 이제 외부에 교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어떤 저 같은 사람이 몇 명 모여서 만들어진 회사나 이런 교육회사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이 유치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서 개발된 교육을 자기들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걸 하는 게 역량개발센터래요. 그런데 그 센터도 어떤 업무 매뉴얼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센터장님이 이런 지시를 내렸대요. 업무 매뉴얼이 너무 좀 글이 좀 잘못 써져 있으니까 매뉴얼 개선하는 일부터 좀 하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매뉴얼을 탁 읽어봤더니 매뉴얼 1번이 목적일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역량개발센터는 이런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라고 1번에다가 이렇게 딱 돼 있던데 저한테 메일이 와서 강사님 얘를 어떻게 좀 읽기 좋게 개조식으로 제가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논리 구조를 짜서 바꾸면 좋을까요? 하고 왔더라고요. 제가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역량개발센터는 훈련 성과평가, 그러니까 성과평가는 취업률, 고용유지기간, 만족도 등 서류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 성과평가와 시설, 장비, 교우, 강사 등 훈련 실시 역량평가, 역량평가는 현장평가입니다. 역량평가를 통해서 부실, 부정훈련기관의 시장 진입 차단 및 고품질의 직업훈련 품질 인증, 읽기도 힘든데 또 중간중간 괄호가 있으니까 내용 캐치가 더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문장에 이렇게 괄호가 있으면 별로 좋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개조식으로 어떻게 딱 바꾸면 우리 역량개발센터는 이런 목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구만. 이렇게 딱 구조화를 해서 한번 바꿔서 한번 쓰는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쉽지 않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 짧은 시간에 하기에 사실 뭐 그렇게 쉽진 않죠. 저도 이걸 고민을 한참 해서 답을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앞으로 사업계획서 쓰실 때 분명히 사업 목적이라는 칸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거기다가 사업 목적을 써야 될 텐데 어떻게 쓴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내 사업의 목적을 이런 식으로 일단 서술형으로 연습장에다가 일단 쓰는 거예요. 써놓고 얘를 잘 쳐다보고 개조식으로 바꿀 방법을 고민해서 글을 보고서에 쓸 때는 개조식으로 쓴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꺼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 다음에 자꾸 관련 있는 것끼리 그룹핑해서 상위 항목, 하위 항목으로 쓰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좀 이게 시간이 짧아서 자, 어떻게 하셨나요? 엄청 많이 그룹핑 하셨네요. 성과평가, 현장평가, 계획. 이렇게 하셨네요. 성과평가, 평가 항목이 크게 두 가지는 따로 해주셨고, 밑에다가 계획, 요거를 계획이라고 하셨네요. 그죠? 계획이 아닌 거죠. 아니요. 계획이라고, 제가 한 게 꼭 정답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거에 대해서 답을 줄 때,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줬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줬습니다. 목적이라고 하고, 원래 글 쓸 때 항목이 하나면 번호를 따지 않는다 하거든요. 자,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목적에 대한 내용을 그냥 여기다가 써주고, 여기 보니까, 우리 영양평가센터는 이런 목적으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크게 성과평가와 영양평가 두 가지입니다. 성과평가는 서류평가로 하고요. 영양평가는 현장평가로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사업계획서 쓸 때, 목적 부분을 쓸 때, 내가 이 사업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목적을 일단 서술형으로 먼저 생각을 해 놓으세요.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목적 쓰고 수단 쓰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룹핑을 해서 하는데 제가 어디 가면 이런 실습을 되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면 최근에 되게 어떤 한 학습자로부터 좋은 실습 사례가 있어서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이 실습을 시켰더니 저는 요 정도의 모범 답안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실습하신 분이 있어요. 되게 잘하지 않았나요? 목적, 실행 방법을 네모로 땄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을, 요 안에 들어가는 요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로 따로 분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 방법은 성과평가, 실시평가인데, 성과평가 안에도 평가 항목과 평가 항목, 평가 방법, 평가 항목. 이렇게 라임을 딱 구조가 딱 맞죠. 그죠? 요렇게, 우리가 딱 봐도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뭐가 더 탁 와닿나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글 쓸 때 이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머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구조화되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 글 쓸 때는 내용은 이렇게 자유롭게 도출을 한다. 그런 다음에 내용을 잘 쳐다보시고 얘를 어떻게 구조화할까를 늘 고민하셔서 이렇게 구조화를 해서 글을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이라는 게 아무리 이렇게 구조화를 하더라도 내가 써놓은 글에 글만 쭈루룩 있으면은 좀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도형 속의 글쓰기를 또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쪽에서 뭐 이렇게 어떤 프로세스가 있다. 올해는 뭐 하고 내년에는 뭐 한다. 이거를 그냥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글 쓰는 것보다
뭐 이렇게 계단식으로 뭐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첫 번째 계단에는 올해 거 쓰고 두 번째 계단에는 내년 거 쓰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더 이미지가 탁 와닿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 쓰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문장으로 개조식으로 글쓰기, 개조식으로 구조화해 놓은 거를 도형 속의 글쓰기를 하면 또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건 실제 보고서 사례인데 휴양림 서비스 개선 방안이라는 기획서에서 문제점 부분이에요. 그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네모로 따고 동그라미로 따서 글 쓸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마침 항목 3가지인데 각 항목마다 하위 항목도 두 가지 딱 맞으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글을 써놓으면 읽기가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고서 글에서 제일 좋은 거는 한 배경은 개조식으로 쓰고 현상쯤에는 도형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중간중간 도형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도형으로만 너무 가득 차 있어도 이게 보고서인지 그냥 표인지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섞어 놓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런 류의 도형들을 좀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세스다 그러면 좀 요런 도형, 어떤 순환이다 그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마침 어떤 내 프로그램의 존재 목적이나 사업 계획 이런 거를 딱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글로 써놓은 것보다 어떤 순환이 있으니까 얘부터 하고 그 다음 얘하고 얘하면 결국은 이렇게 선순환이 된다. 그래 이걸 좀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작업. 보고서 쓸 땐 이런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겠죠. 어떤 계층이라든지 항목 분류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류의 도형을 떠올려서 쓰면 좋다. 실습해봐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산림청의 실제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피드백 해주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실제 보고서는 이랬습니다. 자, 우리 산림청의 휴양림 개선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목표 있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 전략을 시설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3가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 얘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떤 도형에다가 글을 써놓으면 이 전략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게 탁 이미지로 와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요런 류의 도형, 뭐 꼭 이 중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떠올려서 얘를 도형 속의 글쓰기. 자, 뭐 글쓰기 힘드시면 도형만 그려놔도 됩니다. 자, 도식화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우리 빨리 모범 답안 보여주고 쉬자 이런 분위기인데 자, 모범 답안 보고 우리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얘보단 얘가 훨씬 어떤가요? 자, 이런 목표 달성하려는데 이런 추진 전략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추진 전략 3가지인데 이거 3가지 해서 화살표가 위로 돼 있으니까 이거 달성하겠다는 거구만 하고 탁 와닿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글 쓸 때는 아이디어를 도출한 다음에 그룹핑해서 개조식으로 쓰는 게 1차적인 거고 그리고 마침 개조식으로 해놓고 봤더니 얘는 그냥 글 써주는 것보다 이런 걸 활용하면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지가 탁 와닿더라. 그죠? 그래서 글 쓰는 방식 2가지. 개조식으로 쓰든가 도형 속에 글 쓰든가 요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요. 자, 47분이니까 쉬었다가 한 57분쯤에 오세요. 자, 그래서 자, 10분간 쉬겠습니다.